첫 번째,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기술의 보안적 의의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과학기술원 고기혁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에서 AI 보안 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고기혁입니다. 네, 저희 AI 보안 연구팀에서는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발표에서는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보안적 의의라는 주제로 저희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는 보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들은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그 적용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벌써 신용평가에도 널리 활용되고자 하여서 신용평가에도 많이 활용되고자 하는 추세가 있고요. 또 맞춤형 헬스케어 그리고 마케팅에서 많은 성공을 이룬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AI를 통한 고용이나 교육 쪽에도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전방위에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액면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AI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론에 다다랐는지를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흔히 블랙박스 AI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이 학습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규칙이 학습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수기로 설계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입력, 출력 페어만 주어지면은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로직이 학습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이유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AI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 사고로도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관련 사고들은 큰 재산 및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안전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편향으로 인해서 백인의 얼굴 인식보다 흑인의 얼굴 인식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말은 이미 모두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지난 2015년 구글 포토에서 자동 태깅 알고리즘이 흑인들을 고릴라로 잘못 태깅해버린 사건들은 이미 많은 부분 문제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서비스를 재개해서 많은 분들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20년 말에 나왔던 이루다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편향적인 출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루다 봇과 같은 케이스로서 약간 설레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테이 트윗 봇 같은 경우도 이 테이 트윗 봇이 사실 학습할 때 다른 트위터 유저들의 입력 출력을 받아서 학습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소수 유저가 적대적인 입력, 약간 인종차별적인 입력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적인 트윗봇이 학습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을 부작용은 모두 왜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판단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AI가 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박스 인공지능의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Explainable AI, 즉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판단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해서 더 인공지능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만을 떠올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 사진을 주어졌을 때 이 강아지가 왜 강아지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의 생김새를 들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의 점박이 무늬를 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유사하게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사진을 들면서 이게 강아지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공지능 설명 또한 설명을 소비하는, 즉 설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떤 인공지능 설명은 그 출력과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력에 가장 가까운 혹은 가장 유사한, 가장 차이 나는 또 다른 입력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입력의 각 구성 요소마다 어떤 구성 요소가 가장 그 출력을 내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를 점수화함으로써 내는 설명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도식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블랙박스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에 대해서 주어진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런 다양한 설명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한눈에 보여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이라고 부르는 선형 모델이나 또 일반화 가법 모델, 그 결정 트리, 이런 모델들은 사실 인간이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이 되었을 때 그 모델의 그 모델의 생김새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좀 분석하기가 쉽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그 성능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해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심층신경망과 같은 대안의 개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층신경망 DNN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심층신경망과 같이 복잡한 모델들을 설명하고자 해서 개발된 방법들은 그 포스트-학 익스플래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는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어떤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 모델이 어떠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히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설명을 출력해내는 기법입니다. 이는 해석 가능한 심층신경망과 같은 모델들은 해석 가능한 모델과 같이 학습과 동시에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출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포스트-학 익스플래네이션에도 사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먼저 몇 가지 예시만 들려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어떤 룰로서 환원해서 표시하는 룰 기반 설명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입력, 이 모델이 이 입력과 다른 비슷한 입력을 가장 비슷하게 본다, 혹은 이 입력과 다르게 생긴 그 입력을 차별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시 기반 설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그 예정인 설명 방식 중에 하나는 피처 애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입력을 구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마다 어떤 구성 요소가 가장 높은 영향을 가지는지 그 점수를 매김으로써 이 입력과 출력을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어떤 피부병 사진인데요. 이 피부병 사진이 저 인풋 이미지가 정상 피부, 그러니까 피부암이 아닌 피부 그냥 반점 같은 거겠죠. 반점 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왜 암이 아니라 반점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시와 룰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제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그 비슷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아래는 피부병인데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피부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피처 애트리뷰션 메서드의 예시들은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강아지 사진 픽셀을 구성하는 픽셀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픽셀들을 저렇게 히트맵 형식으로 하이라이트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처 애트리뷰션이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인공지능에 입력되는 각 피처, 즉 각 특성,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떠한 그 구성 요소가 출력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도를 계산해서 이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즉 입력 요소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임포턴스 스코어, 그 중요도 스코어를 매겨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통상적으로 이 기여도의 절대값이 클수록 출력에 큰 영향도를 미쳤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양의 기여도는 이 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음의 기여도는 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테이블형,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테이블형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 애트리뷰션을 통한 설명을 예시인데요. 각각의 인풋 피처 이름에 대해서 각각의 이 피처가 가지는 영향도를 저렇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픽셀헤드 보셨듯이 이제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픽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히트맵 형식으로 하이라이트한 예시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거는 어떤 책의 리뷰 같은데 그 리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색깔로 하이라이트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각 피처에 컨트리뷰션 스코어 그리고 중요도 스코어를 매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도 스코어를 매기는 방법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디언트, 즉 그 기울기 기반 기여도는 어떤 AI 모델을 어떤 대상 입력에 대해서 어떤 선형 모델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 모델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선형 모델에 대한 기울기가 그 선형 인풋이 얼마나 출력에 가지는 영향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통해서 영향도를 예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각 입력 특성에 실제로 변동을 주어 출력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즉 어떤 입력을 A라는 입력을 변화시켰을 때 출력에 생기는 변화가 한 10 정도 됐는데 B라는 입력을 변화시켰는데 출력에 생기는 변화가 100 정도 된다면 이거는 B라는 그 인풋이 A라는 인풋보다 훨씬 더 영향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외에도 뭐 대리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 해석 가능한 대리 모델을 학습시켜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론도 있고, 또 심층 신경망 출력에서 입력으로 그 거꾸로 해석해 가면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그 실제 사용되는 이 피처 애트리뷰션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만 이제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기울기 기반으로 입력 중요도를 출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기울기 기반 그 영향도 출력하는 것이 사실 가장 초기에 개발된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연구된 많은 특성 기여도 분석법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인공지능 모델이 복잡하지 않고 한 1차 함수로 환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듯이 이 x라는 변수가 y라는 출력에 가지는 그 영향도는 그 기울기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이제 선형 모델로 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근사 과정을 통해서 선형 모델로 근사함으로써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세일리언스 맵, 즉 중요도 맵이라는 개념이 처음 비전 그 인공지능 그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런 그 분야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 픽셀에 각 입력 픽셀 이 방법론을 사용하면 그 인공지능 모델을 각 입력 픽셀에 대한 선형 모델로 먼저 환원을 하고 그 입력 픽셀에 대해서 어떤 기울기를 가지는지를 계산해서 각 픽셀마다 어떤 수치를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클수록 하얀색으로 표시하고 수치가 작을수록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게 저 위 이미지들에 대한 이제 아래 이 히트맵처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쨌든 모델이 제일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픽셀에 대한 기울기를 중요도 수치로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로서 기울기라는 것이 3차, 4차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입력에서 계산한 기울기랑 그 입력에서 조금만 벗어났을 때 기울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설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주어진 입력에서 그 타겟 이미지까지 이렇게 기울기들을 계속 계산해서 적분해서 계산하는,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걸 사용하면 여기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 번째 그 컬럼은 인테그리티 그레디언트고 맨 오른쪽 컬럼은 그냥 아까 저희가 봤던 그레디언트인데 훨씬 더 중요한 픽셀을 그 하이라이트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유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무스 그래드라는 것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단지 입력이 조금 변하면 그 기울기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입력에 여러 가지 노이즈를 미리 섞어서 그 출력으로 나타나는 히트맵들을 평균 내어서 그걸 설명으로 활용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무딩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울기 기반의 방법론, 특히나 좀 그 비전 쪽에 치우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울기 기반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입력 특성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샤플리 밸류라는 값입니다. 이 값은 사실은 협력
게임 이론이라는 좀 수학 이론에서 유래한 그건데요. 이 값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기울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어떤 특정 픽셀 혹은 특정 특징의 영향도를, 절대적인 영향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A라는 피처가 B라는 피처보다 얼마나 더 영향이 있을지 그 상대적인 영향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값인지 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좀 사진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떠한 제가 세입자고 어떠한 렌트 월세를 결정하는 AI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인근에 숲이 있고 또 50평방미터 1층이고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월세가 31만 유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머지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됐을 때 10,000유로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고 없고 여부가 이 AI 모델에 가지는 영향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됐을 때 조금 더 비싸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인근에 숲이 있고 50평방미터하고 1층에 있을 때에 약간 국한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다른 세팅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인근에 숲이 없을 때도 테스트를 해보고 1층이 아닐 때도 테스트를 해보고 50평방미터보다 클 때도 테스트해보고, 이거 모든 조합을 통해서 고양이가 있고 없고를 유무를 테스트해서 이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고 없고의 영향도를 계산을 해내는 것이 이 샤플리 밸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개념인데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수식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샤플리 값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가장 널리 쓰이는 많은 곳에 널리 쓰이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샤플리 애디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모델 사실 심층신경망 기반 복잡한 모델에 이 샤플리 값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심층신경망에 적용을 시켜서 해석 가능하게 만든 예시입니다. 그래서 샵을 활용하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떠한 피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피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샤플리 값에 기반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사실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개의 대표적인 피처 애트리뷰션 방법들, 특성 기여도 방법들만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실 정말 많은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는 그래드캠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런 기술들도 있고요. 사실 피처 애트리뷰션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 룰 기반 설명도 있고 예시 기반 설명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이 정말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실제로 유용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사실 물론 이 어떠한 픽셀의 영향도를 아는 거는 중요할 수도 있죠. 모델이 어떠한 픽셀을 봐야 되는데 다른 픽셀을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사실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집중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시로서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주어진 그 인풋에 대해서 그 설명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주어진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 모델이 학습이 됐을 때 이러한 픽셀을 봐야 되는데 다른 쪽을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알고 있을 때 그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후처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성능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 파란색 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명을 이용해서 후처리 보정이 들어간 모델인데요. 그리고 X축은 그 인풋의 그 입력에 어떤 노이즈를 섞었을 때 그 테스트 셋에 가지는 이제 정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통한 보정을 통해서 인풋에 어떠한 노이즈가 들어가도 인공지능 모델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설명이 있을 때 이 모델이 학습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 데이터셋에 어떤 편향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잘못된 편향이라고 한다면 이 설명을 통해서 그 편향을 고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조금 보여드렸던 피부 데이터셋인데요. 이 실험을 할 때 피부 데이터셋에서 일부러 조금 저런 색깔 패치를 그 정상 피부의 반 정도만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할 때 이 색깔 패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잘못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설명으로서 여기 그 바닐라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설명을 했을 때는 저 패치 부분이 좀 밝게 보여서 패치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게 잘못된 설명일 경우에 이거를 고쳐서 그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모델의 보안적인 그리고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이 설명이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요? 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적대적 인공지능 혹은 적대적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적대적 기계학습이나 적대적 인공지능에 의하면 이 적대적 그러니까 어태커가 그 세 가지 타입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표준적인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프리딕션의 사이클인데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조금 유사한 example, 인풋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클에서 크게 세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evasion이라는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인풋을 조금만 바꿔서 오분류를 유도해내는 공격입니다. 지금 조금 사실 사진 예시에는 조금만 바꾼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 실제로는 어떠한 사람이 보기 어려운 노이즈를 섞어서 오류를 유도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염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태커가 학습 데이터셋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권한을 가졌을 때 그 학습 데이터에 소규모의 데이터를 주입함으로써 그 머신러닝 모델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유추 공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태커가 이 학습 과정 그리고 유추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출력되는 것만 보고 예를 들어 이 출력을 보고
입력을 유출을 한다든가 혹은 출력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파라미터를 그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러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씩만 빠르게 예시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피 공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회피 공격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 적대적 예시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예시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에 혹은 인풋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채기 어려운 노이즈를 섞었을 때 그 인공지능 모델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성 문제가 조금 도드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빨간불이어야 되는데 조금의 노이즈를 섞어서 그걸 초록불로 보이게 한다면은 원래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예시는 사실 인공지능 보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설명을 사용해서 이러한 적대적 모델을 예시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그 연구소에서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설명들 다양한 이제 인풋 적대적 예시의 경우 그 입력단에서는 크게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설명단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단에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입력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대적 예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연구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추 공격 중에 하나인 모델 인버전을 또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델 인버전은 아까 그 공격 중에 하나인 유추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인공신경망의 출력을 보고 공격자가 입력을 유추해내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에 대해서 입력을 그 재구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설명이 어태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설명 자체가 어떠한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설명과 그 출력을 같이 조합하였을 때 훨씬 더 정확한 그 입력의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모델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예시 중에 하나는 모델 스틸링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모델의 출력을 보고 어태커가 인공지능 모델의 파라미터, 인공지능 모델이 이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추출해내는 공격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은 큰 인공지능 회사들인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메타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몇 개의 출력만 보고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낸다면 사실 큰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아까랑 유사하게 인공지능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태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명은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이 그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제시했을 때 이 설명과 출력을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더 효율적인 스틸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뭐 100배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설명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그래서 인공지능 설명 기술 중에 어떠한 인공지능 설명 기술을 써야 되는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설명 기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진에서 엣지 디텍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설명이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설명에 대해 그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술들도 요새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픽셀 같은 경우는 픽셀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그 설명이 바뀌는 거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다음으로는 어떠한 설명에 대한 그 공리적인
성격을 봄으로써 그 공리적인 어떠한 설명이 어떠한 공리를 만족하는지를 통해서 조금 이론적인 배경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중에 피처 애트리뷰션 메소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피처 애트리뷰션 기술의 경우 인공지능 모델의 보안성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안성을 낮추는 데 어태커가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설명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 기법을 써야 되는지 현재 지금 판단하는 기술들도 현재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